자, 여기 펴주세요, 얘들아. 정적분 활용. 쌤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정적분이랑은 이제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 이제 넓이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넓이가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냥 넓이가 정적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개념대로 익혀주셔야 돼요. 익혀주셔야 되고 오늘 걸 배우면 마찬가지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이거 기억나요? 그때 반복되는 함수 있어가지고 여기 1 적고 막 2 적고 해가지고 여기 1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정적분 값 다 합해서 4다 뭐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풀 수 있어져서 훨씬 더 쉬워져요 앞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추가 공식들도 있거든요. 넓이마다 공식들도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갑시다. 자, 얘들아,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요. 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정의 중요합니다, 이 친구. 자, fx가 마찬가지로 닫힌 공간에서 연속에서만 당연히 정적분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일단 이 정의가 돼요. 이 정의가 되는데 이때 fx와 x축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fx와 어떤 fx가 있고 어떤 함수랑 그 다음에 x축은 뭐가 0이에요? y가 0이잖아, 그치? 요거랑 만난대.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넓이냐면 어떤 정적분 값이냐면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적분 값으로 나타낼 건데요.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앞으로 뭐냐면 정적분 값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언제 기준이라고? fx가 요 위에 있거나 같을 때. 밑에 말고 위에만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이 앞으로 뭐랑 똑같다? 그냥 이 넓이랑 똑같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얘 넓이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이거 정적분 값 몇이라 하면 돼요? 3이라 하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거 이제 증명인데요. 증명은 원래 미적분 가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적분 내용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는 거야, 이 정도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너네가 예전에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거가 뭐라고 했죠?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5글자로 뭐라고 했죠? 그치,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쵸?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b-a분의 뭐 여기가 뭐 a, 네, 뭐 안 적으셔도 돼요. a, fa랑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뭐 h,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b로도 할 수 있었죠. b로 할게 그냥. b, f 이런 식으로 있었어.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었죠, 평균 변화율을. 근데 이 부분은 결국 x 증가량이고 여기가 y 증가량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x 증가량을 앞으로 뭐라고 했었고? 이거라고 했었죠. 이거 어떻게 읽는지 기억나나요? 델타 x죠, 그쵸? 델타 x분의 델타 y야. 근데 얘들아, 이것만 보면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얘가 붙으면 뭐죠? 리미트가 붙으면 그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뭐의 정의지? 미분계수의 정의죠. 평균 변화율 극한값 미분계수 정의. 그래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이 미분계수 여러분들이 해서 이게 이거랑 같다. 왜냐면 얘가 도함수 결국 dx분의 dy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가 리미트라면 얘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의에 따라서.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내용만 갖고 올 거야. 그래서 결국 델타가 x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는 dx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자. 자, 우리가 이 넓이를 표현할 거야. 근데 이 넓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걸 등분을 할 거야. 막 여기서 뭐 몇 등분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몇 등분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등분을 해요. 막 똑같은 이렇게 간격으로 등분을 해. 그럼 등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나오겠지? 이거를 다 더할 거야. 근데 이거 더하면 물론 이 넓이랑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가까워는 지지.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할 거니까 여기 한 직사각형만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내가 x를 대입했어. 그러면 이 높이는 뭐라고 해? x 대입하면 fx죠. 맞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fx야.
따라왔어요? 이 높이가 fx 값, 즉 y 값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 이거 다시 얘가 뭐라고? x 증가량이라고. 그래서 x 증가량인 이 친구를 델타 x로 볼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서 x 증가량을 델타 x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델타 x라는 게 결국 그냥 조금 움직였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델타 x랑 fx 있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 맞아? 괜찮아? 그럼 얘 둘 곱하면 어떻게 돼? 이 직사각형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fx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이거를 이제 이 현재 한 3등분, 한 6등분 돼 있어. 그러면 이 넓이가 당연히 이 넓이랑은 똑같아, 안 똑같아? 당연히 안 똑같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넓이가 가까워질까? 저 넓이랑 비슷해질까? 이 직사각형을 최대한 쪼개야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쪼개. 그럼 최대한 쪼개면은 얘를 막 이렇게 엄청 세밀하게 그려. 그러면 굉장히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최대한 쪼갤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간격이 어때야 되는 거야? 결국 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뭐 정확하게 0 플러스겠죠? 0으로 가까워져야 되니 우리는 델타 x 아까 0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dx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가로 길이가 이 아주 조그만 이 가로 길이가 앞으로 dx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로 쪼갰을 때. 그래서 여기가 dx야. 그럼 이 dx랑 fx랑 곱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fx dx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얘가 y, 얘가 x 증가량이야. 그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써서 쓰겠는데 그 시그마를 여러분들 요 인테그랄처럼 생각을 하면 이 인테그랄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다는 뜻과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인테그랄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x가 이제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시그마 x 뭐 n이 1부터 이 내용이 나중에 정적분과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이제 미적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미세하게 잘랐을 때 이 넓이를 이제 다 더해서 이 넓이 하나를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A부터 B까지 더해서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넓이의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넓이랑 가까워진다는 건데 물론 완벽하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미적분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크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냥 이게 y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이 결국 이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받아들이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때는 기준이 뭐야? fx가 어디 있을 때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넓이랑 정적분이랑 똑같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밑에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 근데 우리가 fx가 맨날 위에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f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fx 그대로 쓰면 되겠죠? 괜찮아? 자, 근데 이제 아래에 있을 때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아까 기준은 당연히 이 높이를 fx로 봐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fx가 밑에 있으면 이 높이가 fx가 맞아요? 자 얘들아 이거 왜 fx야? 이 친구는? 얘 x 넣어서 이 길이가 fx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얘는 fx가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르는구나. 자 만약에 이게 2,3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이 있으면 이 거리 몇이요? 3이죠. 너는 이거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3이죠. 근데 이 3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썼나요? 아니죠. 반대로 썼지.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값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fx니까 이거 빼서 마이너스 fx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곱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x랑 원래 이제 중괄호 있어야 돼요. 요즘 빠져 있는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fx랑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넓이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밑에 있을 땐 이 마이너스는 이거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뺄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이 넓이가 이 정적분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을 땐 앞으로 정적분 값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다라고 기억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은 이 넓이의 뭐다? 부호 반대다. 따라서 이 친구의 넓이가 만약에 몇이라면 3이라면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얘가 넓이면 실제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어디 있을 때? 함수가 밑에 있을 때. 그래서 구조만 익히면 돼요. 결국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함수가 위에 있을 때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은데 밑에 있을 때 정적분 값이 넓이랑 부호가 반대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친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뒤집은 함수를 얘들아 뭐라고 해? y는 마이너스 fx라고도 하나요? 왜냐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거니까 x축 대칭이잖아. 맞아요? 그렇게 대칭했을 때 마이너스 이쪽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 넓이는 마이너스 fx를 높이로 했기 때문에 이 넓이가 결국 이거겠죠?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결국 3인데 마이너스 fx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넓이 정의 있죠. 앞으로 저 넓이는 그냥 정적분 값이 아니라 fx의 절대값의 정적분 값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는 거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나오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부호 반대로 나오죠. 그럼 부호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있었는데 튀어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이랑 똑같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넓이가 그냥 이거의 정적분이고 맞아요?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적분은 어떤 거? fx를 절대값한 거의 정적분이 넓이랑 똑같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쌤은 이렇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생각할 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만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괜찮아? 응.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잘려 있어. 자, 아까 얘기했죠? fx가 절대값이라며. 그럼 이 친구는 절대값, 이 fx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는?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fx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모르잖아요. c로 잡고 하시면 돼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c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c로 잡고 a부터 c까지 정적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c만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네, 지금 잡아주세요. 그 사이에 c가 안 써있어서 네, 요것만 써주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정적분 값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C로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fx 절대값 dx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fx 절대값 fx dx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는 a에서 c까지는 fx가 양수적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나와서 여기 사라진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C에서 B까지는 양수 음수야. 이 함수가 음수죠.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여기다가 하는 것보단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가 똑같은 게 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어떻게 본다? 나는 이 친구를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밑에 있으니까 반대로 쓰는데 동시에 마이너스 그냥 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되니까 fx가 만약에 위에 있어. 그러면 부호를 플러스로 가져가는 거야. 따라서요? fx를 밑에 있어.
fx가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부호를 반대로 가져간다. 혹은 이 넓이의 부호 반대가 정적분이다. 라고 하시면 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그 형태를 계산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예시 들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3이에요. 자, 이건 정적분값 몇이다? 얘는 몇이라고요? 3이죠. 맞아요. 얘는 3이면 넓이가 3이면 정적분값 몇이라고? 마이너스 3 괜찮아요? 밑에 있으니까. 얘는요. 만약에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만 정적분값은 몇이에요? 플러스 2죠. 저 이렇게 부를 거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따라서 얘는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정적분값을 A부터 B까지 하면 몇이야? 얘네들 더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공식은 뭐냐면 결국 이 정적분값 몇에서 2에서 이 정적분값 몇을 마이너스 3을 빼면 그게 5가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야. 넓이 구하려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자, 마지막에 조금 헷갈리죠? 자, 다시 봐요. 자, 다시.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돼. 얘 정적분값 몇이라고? 플러스 2. 얘 정적분값 몇이라고? 마이너스 3. 그럼 만약에 내가 정적분을 물어봐요.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을 물어봐. A부터 B까지. 그럼 몇이에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게 정적분이야. 지금은 넓이 물어본 게 아니야. 근데 난 넓이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넓이는 몇이라고? 5죠?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이 그대로 쓴 다음에 얘는 뒤집어야 넓이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야 넓이가 바뀌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쪽에 있는 함수는 정적분을 그대로 쓰고 아래쪽에 있는 건 정적분을 부호를 반대로 해야 이게 넓이가 3으로 바뀌어서 더해서 5 나온다고. 오케이? 다시 얘들아 다시 넓이 어떻게 구한다? 함수가 위에 있으면 정적분값 그대로 쓴다. 함수가 밑에 있으면 정적분값 부호 반대로 쓴다. 끝. 오케이? 그렇게 해서 더하면 끝입니다. 이해됐어요? 요 내용들 좀 처음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거 혼동하지 않게 잘 익혀주세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말고. 여기 좀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괜찮아요? 헷갈리는 데 있어요, 혹시? 괜찮아?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얘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잠시만요. 네. 여기를 먼저 할게요. 얘들 잠깐만. 잠깐 책 한 번만 해줄래요? 잠깐만. 네. 일단 얘들아 여기 먼저 봅시다. 뒤에 거 3번 먼저 볼게요. 일단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걸 추가로 이제 이렇게 볼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넓이가 우리가 아까는 x축이라고 했지만 이게 x축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x축이 아니라 두 함수 막 넓이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제 fx고 얘가 gx예요. 그러면 얘 넓이를 s라고 치면 a부터 b까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아까 넓이는 어떻게 쓴다고? 절대값으로 표현한다고 이 안에를.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을? 여기서 여기를 빼야겠죠. 근데 왜 그런 거야 이 친구가? 아까 여기는 이게 fx고 이게 0이었잖아. 왜? y는 2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fx에서 0 빼서 이걸 fx로 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fx를 절대값을 했었죠 원래는. 이렇게. 따라왔어요? 요런 내용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아래 빼니까 이거는 fx-gx. 따라서 앞으로 정적분의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무조건 그냥 위에서 아래 빼서 dx 하시면 됩니다. 이거로 기억하시면 그냥 편해.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간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데 어디서 어디를 뺀다? 위에서 아래 빼시면 돼요. 끝. 오케이?
근데 왜 그런 거야? 얘들아, 위에서 아래를 빼면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안에 들어오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그냥 알아서 플러스로 풀리겠죠. 왜냐면 fx가 더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 빼면 플러스일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위에서 아래 빼고 정적분하면 끝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것도 조금 안 쓰였는데 이거 플러스 k예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k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이동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k 사라지고 얘에서 얘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서 여기 빼서 뭐 한다?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 끝이에요. 이게 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나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도 나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이번엔 fx가 있는데 지금 이 fx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fx거든. 얘가 fx예요. 그리고 지금 칠하지 않은 게 gx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fx야. 이건데 내가 A부터 B까지 해서 이 넓이를 더하고 싶대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 얘들아 여기는 fx가 위에 있어요? gx가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는 거 보이죠? 근데 fx 빼기 gx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내가 맞아? 그럼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면 그대로 나온다고. 따라서 절대값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여기 gx고 여기가 fx죠. 맞아? 근데 얘는 절대값 이걸로 생각하면 어디가 더 커요? fx, gx 중에? 얘 둘 중에 gx가 더 크죠. 맞아? 그럼 gx가 더 크니까 이건 당연히 음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잘 봐요. 이 부호로 반대로 나오는데 얘 어차피 fx로 이렇게 해서 묶어드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지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fx-gx로 봤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빼서 정적분 하시면 되고 얘는 gx가 위에 있죠. 그러면 fx에서 gx 빼서 부호를 반대로 정적분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하는 거야? fx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적분값 이거고 얘는 fx가 밑에 있어. 그럼 정적분값 부호 반대로 쓰면 돼요. 오케이? 왜 정적분값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넓이가 된다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넓이가 3이에요. 얘가 넓이가 2야. 그럼 정적분값은 얘는 뭐라고 써야 돼? fx-gx 기준으로?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이야. 왜? fx가 위에 있으니까. 왜냐면 fx, gx 빼면 플러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fx가 밑에 있죠. 그럼 정적분값 마이너스로 봐야 된다고. 얘 기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정적분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정적분값은 얘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더하면 이거는 3 빼기 2에서 1 된다고. 정적분값은 지금 넓이랑 정적분 구분하셔야 돼요. 정적분은 얘가 위에 있으면 fx가 더 위에 있는 거 기준 위에서 아래 뺀다. 그러면 fx가 위에 있네? 그러면 플러스. fx가 아래에 있네? 마이너스. 그러면 네, 이 친구는 둘이 더하면 1이다. 정적분값은. 그런데 우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만약에 넓이를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 친구는 그대로 3으로 쓰면 되죠.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넓이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적분값의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야 넓이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랑 이거 구분이 처음에 조금 헷갈릴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해 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만약에 넓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fx에서 gx 뺐네? 그러면 이 친구는 3. 얘는 위에서 아래 빼요. 그러면 gx에서 fx 빼면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는 fx에서 gx 뺀 거래 그럼 그건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에어컨 나오고 있나? 잠깐만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그때 강조했던 거 있죠? 요거 한번 다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그 앞쪽에 돌아와서 맨 밑에 보세요. 자, 앞으로 제가 이걸 엄청 강조를 할 건데, 제가 적분 쪽에서 이제 넓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거의 중요하다시피 합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쌤이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도함수의 정적분은 항상 뭐랑 같다고 했냐면 원래 이것도 미안해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예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안 와닿았을 거야. 그래서 그걸 오늘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이거 보이나요 지금? 너무 작니? 보여? 작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작아요? 키울게. 자, 이거 봅시다. 네. 잘 봐요. 얘들아, 여기가 지금 f'x가 만약에 x-2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근데 그 f'이 x를 가지고 일단 정적분 요거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친구 어떻게 됐었죠? a부터 f'x a부터 b까지 f'x 요거 dx는 그러니까 얘를 정적분하면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fx 되죠? 적분상수 어차피 안 써도 된다. 정적분할 때. 그 다음에 b 넣어서 a 넣어서 빼면 fb-fa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무슨 뜻이다?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가 아니냐.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 그림으로 봤을 때 f'x가 만약에 x-1이에요. 근데 이때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들아 내가 만약에 정적분 값을 어디를 구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f'x를 0부터 2까지만 정적분할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그럼 정적분을 하면 얘들아 아까 뭐랑 똑같다 했지? 이 넓이의 부호 반대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넓이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y절편이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y니까 x가 2가 되면 y가 0 될 거 아니야? 이코방향을 지나겠죠? 그러면 이제 2랑 2니까 당연히 넓이 2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랐어요? 넓이는 2면 정적분 값은 몇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야.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플러스면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그려졌을 때 실제로 내가 0부터 2까지를 바라본다면 얘들아 0을 한번 넣어봅시다. F0 몇이에요? C죠? 맞아요. 0 넣으면? 그 C야. 그 여기 0 넣으면 몇, 2 넣으면 몇이야 쟤는? 2 넣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나요? 앞에가? 그러면 C-2잖아? 그럼 얘가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내가 도함수의 정적분이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를 적분했을 때 이게 2랑 0이니까 F2-F0일 거라고. 이 얘기는 내가 이 밑에서 위에를 뺀 거니까 C-2에서 C를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C-2에서 C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 정적분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이 정적분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이건 실제로 이만큼 실제 함수가 낮아진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에 따라서요. 실제 함수가 몇 만큼 낮아진다? 2만큼 낮아지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는 실제 넓이 몇이에요? 여기는? 4랑 4니까 16에서 8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8만큼 플러스야. 정적분 값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8만큼 올라간다고. 이거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다시 실제로 8만큼 올라간다.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부터 6까지 정적분이니까 여기 2부터 6까지 정적분 값이 아까 8이다. 도함수의 정적분 값이. 그럼 원래 함수는 6에서 2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F6 빼기 F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6 빼기 F2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F6이 몇이야? 6 넣으면? 이거 몇이요? 18에서 12 빼니까 6이죠. 그래서 C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C 플러스 6이 되고 그 C 플러스 6과 C 마이너스 2는 차이가 몇이야? 8이 나니까 실제로 8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8만큼 올라가니 아, 이 친구가 뭐구나. C 플러스 6에서 C 마이너스 2 빼서 8이구나. 즉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도함수 정적분이 8이면 실제로 8이 올라간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적분과 미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분을 한 함수를 통해서 그거를 적분, 정적분을 하면서 실제 함수의 높이차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적분을 한 번에도 할 수 있잖아. 내가 0부터 6까지 정적분해요. 이거 정적분값 여기 마이너스 2고 8이면 정적분값 총 몇이라고? 정적분값 몇이라고요? 플러스 6이죠. 맞아요? 넓이는 10이에요. 정적분값은 6이고 구분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 6이니까 실제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는 0에서부터 0에서부터 6으로 갈 때 실제로 얘가 여기에서 여기는 6만큼 올라간다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만큼 내려갔다 8이 올라간다. 이만큼 내려갔다 8이 올라간다. 전체적으로는 6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그림도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쌤이 강조했던 게 뭐야? 여러분들 3차원수 막 이런 거 그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이너스 1, 뭐 0, 2 뭐 실제 뭐 몰라요 이거는? 뭐 플러스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가 너네는 그냥 이렇게 계속 썼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풀만데 여기 간격이 좁으면 당연히 이 넓이가 더 좁겠죠. 이 간격이 넓으면 이 넓이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감소 증가면 감소하고 증가를 많이 해요? 감소를 많이 해요? 감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이게 더 저 정적분 값이 실제로 이만큼 올라간다니까? 이게 2면은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면 실제로 5만큼 내려간다고. 그럼 총 3만큼 차이 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이 되는 거야 앞으로 함수가. 여기까지 알면. 이해돼요? 그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6하고 0에서 여러분들 뭐 F, 6에서 F0 빼면은 실제로 뭐 C 플러스 6에서 C 빼니까 6이 됐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함수의 정적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얘들아 뭐랑 똑같다고? 도함수의 정적분. 도함수가 뭐라고 했죠? 원래 함수를 미분한 함수라고 했어. 미분한 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값의 차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다음에 속도가 속도 배우잖아요. 이거 모르면 못해요. 이거 알아야 돼. 오케이?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속도 위치가 얼마나 변하나 이런 거를 할 거야. 속도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딱 2개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요거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팁을 드릴 건데 요즘 빈칸이 많잖아요. 원래는 이거 공식 말고 공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린 거거든 지금은. 하나만 알려드린 건데 공식을 여러분들 이게 한 6개? 뭐 더 있을 거야. 한 6개? 5개 정도 더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남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헷갈릴 거고 그리고 정적분 연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나만 알려드릴 거야. 하나만. 오케이? 하나만.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가 있고 얘가 y는 0, x축이라든지 아니면 y는 k 상수함수라든지 아니면 y는 1차 함수라든지 그래서 그 2차보다 낮은 i랑 만나요. 2차보다 낮은 i랑 만난다면 이 넓이가 생기니 안 생기니? 넓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얘가 나옵니다. 이 공식이에요. 자, 공식 한번 할게요. 얘 공식 뭐가 됩니까? 이 넓이는 몇 분의 6분의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a인데 그 절대값 a는 이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에요. 따라왔어요? 뭐 아래로 볼록이어도 위로 볼록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만나는 점 있죠. 그 교점의 요 x좌표. 그래서 큰 데에서 작은 데 뺍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몇 제곱 써 있어요? 세제곱 써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패턴이에요. 몇 차 함수야 지금 이거?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얘 세제곱이야. 곱해서 6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랐어요? 2차 함수랑 세제곱이야 6 된다.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3차 함수도 할 거고 4차 함수도 할 거예요. 공식들.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리는 거야. 이걸 알수록 편해져요. 이거는. 오케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봅시다. 필세제 1번부터. 네, 빨리 갖다 주세요. 자, 필세제 1번. 자, 이 내용 이제 그대로 사용해 볼 거거든. 곡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요. 얘들아,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다라고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은 하시고, 하지만 저거를 이용해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으로 푸시는 게 더 좋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야. 자, 얘들아, 이걸 그립시다. 뭐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립시다. 자, 얘들아, 얘 그릴 때 어차피 x축과 만나기 때문에 y는 0과 만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같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다 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첫 번째 뭐 구한다? 교점 구한다요. 두 함수에 뭐 구한다? 교점 구하기. 교점의 x좌표 구하기죠. 여러분들 개념을 잘 익혔나 봅시다. 여러분들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항상 똑같다고 했죠? 6글자로 함수의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쵸? 그게 딱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와 0이 만나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릴 때 이제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잘 봐. 조금만 높이 그릴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이제 이렇게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리겠죠. 자, 이때 y는 fx,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쓰시고요. 그 다음에 x축이니까 y는 0 쓰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디랑 또 만난대요? x는 몇? 마이너스 1과 x는 2로 둘러싸일 때 이거 그리셔야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 x는 2가 어디야? 여기죠. x는 2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걸로 둘러싸일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 4개로 둘러싸인 데가 어딘지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세로선 2개랑 그 다음에 이 함수랑 이 x축이랑 둘러싸인 데는 어딥니까? 여기랑 여기라고 딱 눈치채야 돼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를 구할 거야. 살짝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할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적분과 구해야 되니까 뭐 진하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를 구할 건데, 자, 여러분들 다시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넓이? 정적분 값으로 구한다. 절대값의 정적분으로 구한다 했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바로 자를게요. 얘들아, 얘가 그냥 바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잖아. 근데 이 친구 fx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이 fx가? 위에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으면 이 정적분과 넓이는 똑같다, 반대다?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fx로 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fx로 보고, 그러니까 얘를 fx로 보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인데 얘들아, 얘는 fx가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자, fx가 밑에 있으면 이 친구는 넓이랑 부호가 똑같다 반대다? 반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정적분 값의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정적분 값의 부호를 똑같이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되죠. 왜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 치면 저거 넓이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부호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 값을 쓴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왜 마이너스 붙인다고요, 이거? 정적분 값의 부호 반대가 이제 넓이가 되니까요.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메커니즘은 단순하죠. 어떤 거야? 그냥 위에 있으면 플러스로 쓰는 거고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쓰는 거 이게 다예요. 단순하죠, 사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럼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제 어디서 온 거겠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라니까 원래는 여기서 왔을 텐데 이 fx가 어쨌든 양수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나온 거고 fx가 음수다 보니까 반대로 나온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풀 때는 이런 느낌으로 풀기보다 어떤 게 더 편하다고? 그냥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더 편하다고.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서 바로 끌어내세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fx가 뭐예요, 이 친구는? 얘잖아, 얘.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하고 이제 이렇게 쓴다. 왜 쌤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뺀다? 계산하기 편하라고.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린 것들 배우면 지금 이거 정적분 있죠?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천천히 해봅시다. 오케이? 정적분 딱 구합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 정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되죠?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그대로 또 씁니다. 0부터 2까지죠. 뭐 계산해야겠죠. 얘 왼쪽 계산하면 몇이요? 여러분들 0 들어갔을 때 항상 조심하세요. 0 넣고 빼기 쓰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그래서 3분의 4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 3분의 4가 양수잖아요. 이 정적분 값이 애초에 넓이기 때문에 양수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판단해 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적분하면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분의 8일 거고요. 2 대입하면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 한다? 0 넣은 거 뺀다. 뭐 그냥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것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결국 이제 계산하면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플러스 3분의 4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뭐냐면 여기가 3분의 4인 거고 여기가 3분의 4인 거라고. 넓이가. 근데 쌤 이거 왜 마이너스를 안 나와요? 내가 넓이로 계산했으니까 부호 반대로 쓰니까 반대로 나온 거야. 넓이니까 플러스 나온 거야. 넓이니까. 실제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겠죠. 넓이는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확하게 하면 이 상황이니 얘가 지금 이건 거고요. 얘가 이건 건데 그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정적분 값은 이건데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플러스로 된 거라고. 요렇게 이해해야 돼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해되나요?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괜찮아요,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보면 돼요. 계산하면 몇이야? 3분의 8이죠. 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팁을 써봅시다. 여러분들 2차 함수 아까 그거 기억나나요? 요거? 자,
얘들아 이 넓이 공식 한번 다시 기억합시다. 여기 알파고 베타고 여기 y는 ax 제곱으로 시작할 때 공식 기억합시다. 근데 공식 뭐라고 했죠? 넓이는 몇 분의 6분의 왜 6이 들어간다고? 여기 2차랑 여기가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 여기 뭐가 된다고? 무조건 여기서 여기 뺀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뭐가 된다고? 절대값 A 기억하시면 돼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 활용해보자. 여기서 어떤 넓이가 저렇게 생겼어요?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잖아요. 이건 저렇게 안 생겼어요. 이건 못해요. 이렇게 생긴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만나는 것만. 얘는 다른 거랑 만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넓이는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A 몇이야? 1이니까 절대값 1이죠. 그 다음에 베타 몇이야? 2고요. 알파 0이잖아요. 2-0이 몇 제곱? 세제곱.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겠죠. 바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굳이 안 하고 뭐 해도 된다? 그냥 이거 정적분값 플러스 얘로 가도 된다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바로 어떻게 가도 된다? 저거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S 옆에 쓰세요. 저 S 옆에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그냥 플러스 3분의 4에서 풀어도 된다고. 계산 훨씬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요. 저 공식도 그냥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끝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더 줄여줄 거예요. 이거 실제로 같아요. 무조건. 그거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2번 갑시다.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여 있다. 이번엔 두 함수가 둘러싸여 있대요. 지울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하다? 같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둘러싸인 게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같다고 하고 풀어야 돼요. 네, 필수예제 2번은 저 두 개를 같다고 하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둘이 같다고 하고 실근 구하면 된다. 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x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할 건데 일단 상황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같다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 돼야 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x랑 x 마이너스 4죠. 맞아요? 그럼 0하고 4잖아.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그래프에 자신이 없어 해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잘 봐요. 너네가 이거를 정확하게 안 그리더라도 0하고 4하고 만난다는 걸 알아볼라? 알죠? 그러면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하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랑 여기가 몇이라고요? 0이랑 4가 된다고. 이걸 알 수 있다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는 당연히 마이너스 x고 여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겠죠. 2차 1차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정확하게 안 그렸죠. 지금 축 안 그렸잖아. 축 그리는 것도 있다고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넓이 이거 S 구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번 바로 공식 써볼까요? 일단 그려주시고 옆에 더 필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공식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념부터 합시다. 개념부터. 얘들아 이거는 두 곡선 직선 사이의 넓이잖아. 얘들아 그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뒷장에 메뉴에 뭐라고 써 있었죠? 어디서 어디를 뺀다고?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뺀다. 위에서 아래 빼면 돼요. 그냥 위 아래야. 계산할게요. 그럼 위 아래 뭐예요? 위가 어디야? 몇 차야? 1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이 사이는 따라서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잖아. y는. 오케이? 거기서 뭐를 빼는 거야? 얘 y는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넓이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뭐라고 한다?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서 어디 뺀다? 아래 뺀다. 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야 함수가 플러스니까 무조건. 위에서 아래 빼야 이 값이 플러스니까. 할게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0부터 4까지.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dx 하고요. 마이너스 내보낸 다음에 인테그럴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 적분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얘는 4랑 0이에요. 그럼 이제 4 넣고 0 넣어서 빼요. 4 넣으면 몇이야? 3분의 64에서 32죠. 빼기 0이니까 뭐 의미 없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얘가 3분의 96인가요? 그러니까 3분의 32가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갈게요. 얘들아,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공식으로 하면 S는 자 2차 함수랑 직선이죠. 맞아요? 그럼 몇 분의? 6분의 맞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절대값 A니까 여기선 몇이야?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야 돼. 둘 중에 2차의 최고차항. 그러면 1이니까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 뺀대요. 몇에서 몇 빼는데요? 4에서 0. 그러면 4에서 0 빼고 몇 제곱? 세제곱 2차니까 2, 3의 6. 그럼 얘는 64니까 6분의 64네요. 답이 몇이야? 3분의 32겠죠. 그럼 끝납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게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쟤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알려드릴 게 많아요. 잘 보세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면 지금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여러분들이 지금 교점을 구한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를 넘겼어 안 넘겼어? 넘겼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 보여요? 그럼 이걸 그려볼게요. 얘 그려보면 어떻게 돼? x가 0이랑 x가 4랑 만나는데 이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 이거는 y는 0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나는 여기가 이 넓이가요. 이 넓이랑 무조건 똑같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무조건 똑같다. 여러분 근데 왜 똑같은지 알겠어요? 그게 파악이 돼야 돼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얘들 아까 정적분, 그러니까 요 넓이는 결국 어디서 어디를 항상 뺀다고 했었죠? 두 곡선이 있으면?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라 했어. 이거 윗함수 뭐예요? 0이죠. 밑함수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아니에요? 자, 다시 이 친구 윗함수 뭐예요? 마이너스 x죠. 아래함수 뭐예요? 이거죠. 여기서 여기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아니에요?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가 똑같고 구간도 0부터 4로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해결을 할 때 내가 그리기가 어려워? 넘겨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요거까지 추가. 이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바로 이 공식 같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 추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거를 직접 그렸을 때 어려움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사실 직접 그린 것도 잘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얘들아 너네 저 둘을 직접 그려서 한번 옆에다가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너네가 이 둘을 직접 한번 그려봐 하고 그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옆에다가 샤프나 연필로 옆에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너네가 이 방법을 몰랐다고 치고 이 둘을 지금 그려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알아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축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축을 그리고 나서 실제 함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샤프로. 네. 뭐 빈 공간에다 하셔도 됩니다. 그려보세요. 민서가? 그려봐요. 걔네 둘. 그려봐서 어디쯤이 넓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그려보세요. 새롭게 너네가. 이거야? 축을 다 그려주세요. 축까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라는 거야. 하고 y는 마이너스 x까지 그려보세요. 기울기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서 그려보세요. 자, 얘들 앞에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얘가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y는 굳이 그 완전 제곱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가서 0하고 5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0하고 5로 만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낮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얘가 훨씬 더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작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y는 뭐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x, 즉 기울기가 몇이나 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맞아요? 그렇게 그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가 있을 때 내가 교점 뭐 나왔어요? 0하고 4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한 4대 1 정도로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래프가 그대로 안 그려졌다면 잘못 그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기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y는 마이너스 잘 안 보여요 이러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축을 안 그리고 하는 것도 좋다고 한 거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축을 그리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연습은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축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되고 그게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정확한 그래프예요. 네, 거기까지 한번 그려주세요.